하락하다가 반등하게 되면은 이것이 일시적인 반등인지 아니면 추가 반등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되발락하는 것은 아닌지 뭐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추세를 진단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대투증권 멘토스팀의 위문복 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또 해답을 명쾌하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시장을 보고 계십니까?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시장은 하락 파동이 아니라 조정 파동 중에 포트폴리오 재편 과정이다. 향후 추세적인 상승장이 직전에 어떤 주도주가 재편되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어저께까지 추세적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은 오늘 급락하고요. 어제까지 또 급락했던 뭐 자동차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오늘 급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추세는 아마 하루 이틀 더 이어질 것 같긴 한데 이때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을 팔아서 뭐 한전이나 삼성생명이나 신한지주나 오늘 급락하는 종목을 내일이나 모레까지 더 빠진다면 바꿔 타기 하라. 요런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측면을 시가총액 상위 10종목 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증권 역사에서 어떻게 시가총액 순위가 변동이 돼 왔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좀 제 방송 코너가 위트 차트 퀀트인 것처럼 위트 있게 또 펀더멘탈적인 퀀트를 가지고 차트 분석을 통해서 요 세 가지를 묶어서 오늘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서두의 결론부터 먼저 주셨습니다.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가운데에 조정을 받는 조정이다. 네. 일시적인 조정이다. 그렇죠. 뭐 이 짧은 흐름 보고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하락 추세로의 전환은 지금 논하기엔 너무 시기상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근거를 몇 가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또 색다른 자료를 또 준비하셨다고요? 네. 우리가 이제 뭐 중간고사를 본다거나 이럴 때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랑 비교했을 때 90점 맞았다가 85점 맞았으면 분명히 저는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10등이라고 그러면 근데 9등하던 친구가 성적이 더 떨어졌어요. 그러면 제가 등수가 올라가고 저보다 등수 앞섰던 친구는 등수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즉 상대적인 거죠. 자 보세요. 기아차가 시가총액 3등까지 갔었습니다. 급락을 해요. 그래서 7, 8등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안 떨어지거나 오히려 올랐다면 시가총액이 4, 5등으로 올라왔을 겁니다. 지금 시장 구조가 그렇다. 이런 차원에서 어떤 제가 이제 자꾸 주식을 연구하다 보면 어떤 제 이름을 걸고 어떤 이론을 좀 만들고 싶다 이런 기술적 분석을 하고 싶어서 만든 게 있는데 시가총액 판 구조론으로 오늘 좀 재미있는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시죠.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어떤 뭐 멘틀이 어쩌고 지진이 어쩌고 화산 활동이 어쩌고 할 때 우리 지구의 대륙을 보면 원래 한 덩어리로 붙어 있다가 이제 서로 떨어지면서 대륙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대륙 이동설이 있습니다. 뭐 아프리카랑 남아메리카랑 붙이면 똑같이 붙는다. 이런 이론이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두 번째 판 구조론이 더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판 구조론이 뭐냐면 태평양판, 뭐 인도판 이런 식으로 멘틀 위에 떠다니는 지각이 어떤 부딪히면서 하나는 위로 올라가면서 산맥이 생기고 하나는 밑으로 내려가면서 뭐 해저가 생기면서 지진이 난다. 이런 이론이 판 구조론입니다. 이것을 시가총액 판 구조론에 제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동차 세계 기아차, 현대차, 모비스까지 세 종목을 보도록 하죠. 75년도부터의 주간 차트인데 파란색이 현대차입니다. 꾸준하게 올라왔죠.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2007년도 이후에는 모비스가 기아차가 많이 올랐습니다. 현대차가 같이 올랐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꺾이고 있습니다. 오르지는 못할 망정 시가총액이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일단 자동차 세 회사의 시가총액이고요. 요 세 가지 시가총액을 다 더했습니다. 즉 자동차 3사의 시가총액이죠. 이것을 빨간색인 삼성전자와 비교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이후에는 8년도 이후에는 자동차 세 주식이 삼성전자가 못 오를 때 급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세 종목이 삼성전자를 이길 뻔했다가 삼성전자는 위로 튀고 자동차주는 밑으로 튀고 그러면서 태양은 하나다라는 삼성전자의 어떤 그 입지를 증명시켜줬습니다. 요 상황을 이번에는 포스코랑 같이 보겠습니다. 포스코랑 같이 본다면 포스코가 2006년도 이후에 물론 2003년도 때는 같이 올랐죠. 다 같이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니 현대차니 다 같이 올랐는데 2006년도 이후에 포스코가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삼성전자를 능가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삼성전자는 반토막이 났고요. 3년 동안 현대차도 반토막 이상 났습니다.
즉 모든 종목이 같은 시간에 같이 오르는 게 아니라 어떤 종목이 올라가면서 시가총액이 순위가 바뀌고 어떤 종목은 망가지면서 시가총액이 저 뒤로 밀리고요. 자, 그런데 2011년 이후에 보면 재작년 중순이죠. 이때 삼성전자만 오르고 자동차도 3사가 빠지면서 포스코가 같이 빠집니다. 그러면서 2011년도 중반에는 1, 2, 3등이 거의 똑같았지만 이렇게 갭이 벌어지는 이런 판 구조가 생겼습니다. 자, 요것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네. 우리의 그 시가총액을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2000년도에는 포스코만 빠지고 현대차나 오르고 그 다음에 2007년도 이후에는 포스코만 오르고 삼성전자랑 현대차는 빠지고 최근에는 삼성전자만 오르고 이렇게 구간마다 주도주가 재편된다. 그 재편되는 과정이 지금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시장의 조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기 바랍니다. 네. 자, 위문복 팀장은 항상 특이한 자료를 가져오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쭉 듣고 정리를 해드려야 되니까 네네. 제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네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판구조론, 뭐 결국엔 판계화 이론이라고 하는 대륙이 네. 하나에서 쪼개지는 대륙 이동설을 이야기하는 비유를 하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럼 전체가 같이 이렇게 가다가 나눠진다는 얘기죠. 아니요. 그건 대륙 이동설이고 네. 판 구조로는 두 개가 부딪혀서 하나는 위로 삑살이 나고 아래로 삑살이 나면서 산맥이 생기고 해저가 생기면서 네, 지진이 알겠습니다. 생긴다. 하여튼 그 시장 그때그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는 주도주가 주도주가 바뀐다. 바뀐다 이거죠. 네. 뭐 이런 개념으로. 그럼 어떻게 지금 주도주가 바뀐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면은 시가총액 삼성전자 우선주만 빼고 네. 11등까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10등, 11등이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가지고 11종목을 보면서 지금 국면이 최근 한 6개월, 1년 사이에 어떤 국면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어떤 짐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로 시가총액을 보고 또 시가총액 비중은 또 다른 얘기니까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죠. 일단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11종목을 밑에다가 쭉 늘어놨습니다. 진한 종목이 삼성전자고요. 제일 위에 있는 건 당연히 코스피 시가총액이 되겠죠. 자, 삼성전자가 올랐던 구간은 2003년도 물론 시가총액이 오르면 다른 종목도 같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2005년도, 2009년도 이후에 그다음에 최근 1년 반 동안 올랐습니다. 당연히 시가총액 1등이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올랐던 구간은 2003년도부터 5년도까지 특히 2009년도에는 정말 독보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 1년 반 동안은 정말 힘없이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도 2등은 2등이죠. 자, 3등입니다. 포스코죠. 포스코도 우리 그러니까 중국 증시 오르면서 현대중공업이랑 같이 중국 관련주들이 오르면서 30클럽이 올랐었죠. 30배 올랐었죠. 현대중공업은 50배 올랐고 그다음에 2009년도에도 또 많이 올랐었고요. 그다음에 3년 동안 정말 시가총액 주가가 빠지니까 당연히 시가총액이 줄어들겠죠. 최근에 반등을 했지만 그야말로 반등에 불과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엔 4등 모비스를 보겠습니다. 모비스는 시가총액이 눈에도 안 보일 정도로 저 20등, 30등이었던 종목이 장기간 오르면서 이렇게 됐다가 지금 4등까지 올라와 있는 물론 밀리면서 4등까지 밀려 있는 거죠.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한전입니다. 한전은 20년 동안 소외된 주식처럼 잠깐 반등을 했지만 크게 보면은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빠지는데 한전은 최근 들어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12등이었던 종목이 지금 5등까지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전을 제가 작년 10월부터 JP모건이 블럭딜로 사갈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앞으로 주도주 재편 과정에 주도주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두 번째는 삼성생명입니다. 2년 반밖에 안 되죠. 상장된 지가. 그런데 삼성생명은 새로운 피입니다. 즉 때가 묻지 않았어요. 시가총액 30등 안에 드는 종목 보면 한 2, 30년 동안 메이저들이 다 한 번씩 해먹었습니다. 크게 해먹었죠. 그런데 삼성생명은 한 번도 해먹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주식이 지금 시가총액 6등, 5등까지 올라와 있는데 향후 시장이 상승으로 돌아선다면 본격적인 상승세의 주도주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해드리고요. 이번에 LG화학입니다. LG화학은 제조업체 중에 2006년도, 7년도 많이 올랐고요. 특히 2009년도부터 11년까지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계속해서 시가총액이 줄면서 주가가 빠지니까 줄겠죠. 이런 상황이고요. 이번에 기아차입니다. 기아차는 15배 정도 올랐죠. 2009년도 이후에 한 2년 반 동안 15배, 14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점 대비 계속해서 시가총액이 줄면서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줄고 어제 빠졌던 것만큼 오늘은 또 5% 이상 급반등을 합니다. 즉 저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지 이 종목이 추세적으로 주도주가 되려고 올라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기아차는 반등 시점을 이용해서 팔아라라는 말씀을 이 얘기는 뭐 몇 달 전부터 드렸던 거니까요. 이 시가총액 판구조론 때문에 제가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번에는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는 특별하게 금융주랑 같이 움직인 거기 때문에 빛을 못 보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조금 강세입니다. 특히 어제 강세였던 한전, 생명, 신한지주가 오늘은 급락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가총액 재편 과정 중에 어떤 급등락 과정이다. 여기서도 저는 여실히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는 시가총액 10등, 11등이기 때문에 크게 빛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냥 박스권에 갇혀있는 그렇게 빛을 보지 못하는 종목이다. 현대중공업도 물론 이제 2003년도 이후 50배 동안 50배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급락했다가 반등을 했지만 다시 시가총액이 늘리면서 10등 바깥으로 좀 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하이닉스나 현대중공업이나 기아차나 뭐 자동차주나 이런 주식들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즉 향후 본격적인 코스피의 상승세가 일어선다면 이 차트에서 봤듯이 한전과 삼성생명과 신한지주 정도 요 정도가 주도주가 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면서 나머지는 좀 따라가는 정도,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제가 제대로 이해했군요. 판 구조라는 게 판과 판끼리 이렇게 보시면 하나가 이렇게 그렇죠. 한 올라가고 하나 누구는 내려가고. 3등으로 올라가고 누구는 5등으로 떠니까 기아차가 3등이었다가 네. 지금 거의 7등, 8등으로 떨어졌죠. 근데 다른 건 또 오른 종목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등수가 나는 시험을 못 봐서 떨어졌는데 제가 시험을 잘 봤다 그러면 당연히 등수가 바뀌게 되겠죠. 상대적이다라는 그렇죠. 말씀이고 뭐 일각에서는 선반 이론 이렇게도 이야기하네요.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 밑으로 내려와야 되고 뭐 이렇게 거의 같은 네. 논리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주식, 주도주가 될 주식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앞으로 향후 주도주가 된다라는 종목들은 어떤 기업들입니까?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나도 시험 잘 보고 너도 잘 보고 우리 앵커도 잘 본다면 셋 다 등수가 안 바뀌어요. 똑같이 올라가니까. 그런데 누구는 잘 보고 누구는 잘 보긴 잘 봤어도 좀 덜 잘 보고 그러면 시험을 아주 잘 본 학생이 등수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즉 비중이 올라가는 거죠. 옛날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봤을 때 그 계열사가 한 수십 개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돈 잘 버는 계열사 사장은 가까이 앉히고 돈 못 버는 계열사 사장은 저 뒤에 앉히고 이랬다가 제가 잠깐 삼성증권에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때 삼성증권 주식이 엄청 올랐을 때가 있어요. 그때 실적이 좋았겠죠. 그때 내 가까이 앉아라 그래가지고 옮겼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지금 상황도 앞 시가총액 삼성전자 근처에 앉을 종목과 멀리 떨어져 앉을 종목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는데 비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하면은 또 빨리 11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종목이요? 네네. 네, 좀 이번엔 빨리 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똑같이 아까는 시가총액이었다면 이번엔 시가총액 비중입니다. 삼성전자가 2008년도 이후에 급격하게 늘었고요. 최근 1년 반 동안 또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독보적인 20%까지 올랐었죠. 자, 이번에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3년 동안 꾸준히 시가총액이 오르다가 최근 들어서는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그래서 주도주가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포스코입니다. 포스코는 2006년도에 시가총액이 급격하게 늘어서 삼성전자를 맞먹었지만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반등했어도 시가총액은 줍니다. 비중은 주는 거죠. 이렇게 계속 줄었고요. 최근 반등도 결국은 반등에 불과하다. 자, 이번에는 모비스입니다. 모비스도 2008년도 이후에 4년 동안 급격하게 올랐다가 최근 들어서 계속 시가총액 비중이 줄고 있습니다. 오늘 급반등하는 거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한전입니다. 한전이 2008년도에 잠깐 반짝했다가 또 시가총액이 줄어서 10등 바깥으로 밀렸다가 지금 1%대 초반에서 2%까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이 주식을 좀 관심 있게 봐달라는 말씀을 제가 26,000원에 블럭딜 하면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종목은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이 지금 2%를 근처까지 거의 한전과 생명이 경쟁하듯이 등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전과 삼성생명을 오늘 급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급등하는 종목을 하루 이틀 있다 더 팔아서 오늘 급락하는 종목을 하루 이틀 더 빠지면 사라. 이렇게 저는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LG화학입니다. LG화학도 최근 것만 보면은 계속 시가총액 등수가 밀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아차입니다. 기아차는 설설 줄다가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줄고 있어요. 6등, 7등까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이 오늘 5% 오른다고 해서 현혹되지 마시고 추가적으로 더 오르면 물량만 더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타기 하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신한지주도 최근 들어서의 모양이 시가총액 비중이 급격하게 늘면서 아주 좋은 모양을 갖고 있어서 여타 금융주와 함께 삼성생명이랑 같이 되겠죠. 신한지주도 또 관심 있게 봐라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이닉스는 그냥 그저 그렇고 중공업도 반등은 했지만 그저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한다면 지금은
주도주라는 것은 주가가 올라갈 때 많이 끌고 올라가는 종목을 주도주입니다. 근데 지금은 시장이 올라가는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방어주라고들 봅니다. 주가가 빠질 때 이 종목은 안 빠지거나 오히려 올라주면 방어주 성격. 그런데 그 방어주가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으로 돌아섰다면 그때 가서 주도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목 10점 오를 때 20점 오르면은 등수가 더 올라가거든요. 비중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이거 작년 10월, 11월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한전, 삼성생명, 그다음에 신한금융지주 요 세 종목 정도를 특히 이제 신한지주는 조금 나중에 가서 떨어질 것 같은데 한전과 삼성생명으로 계속해서 저는 바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급락함에도 불구하고 급등하는 종목을 조만간에 팔아서 지금 급락한 종목을 오히려 재편하기 가장 좋은 기회다. 특히 JP모건이 한전을 최근에 주도를 사고 삼성생명도 사는 이유를 저는 거기서 좀 찾을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은 걸 하다 보니까 갑자기 11개 대형주의 종목 상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네, 하여튼 뭐 많은 얘기 들었습니다. 요즘 종목 보면은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정신없죠. 좀 케이블카처럼 이렇게 꾸준히 좀 이렇게 가는 뭐 이런 형태가 좀 나오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종목 중에 주도주가 나오기를. 네. 알겠습니다. 언급한 내용을 잘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추세를 다시 한번 진단해 봤고요. 대형주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멘토스팀의 위문복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